그러면 독일에서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서독 간에 통일을 하면서 통일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조약을 살펴보게 되면 동서독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서독이 통일 기금을 마련해서 동독에게 1150억 마르크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1990년에서 1994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이만큼의 액수를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서독 입장에서는 통일 비용을 약 한 1000억 마르크 정도면 통일 비용이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통일에 대한 세금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재원 조달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채권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빚을 낼 때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약 한 80% 정도 했고요. 이 통일기금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존의 예산에서 이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생기는데, 부담의 이 상환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절반씩 상환을 분담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예산 지원은 주정부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원에서 통일기금의 분담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방정부가 한 40%, 그리고 주정부가 통일비용이 한 60% 정도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통일조약에서는 5년간 1150억 마르크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나서 1600억 마르크를 지원을 했고요. 이 금액은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80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결국은 통일기금 이외의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통일 비용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신속한 사유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콜 총리는 본인의 약속대로 통일이 되면 동독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토지를 신속하게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동독 재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신속하게 사유화를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서독 정부가 통일 직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 동독 공산 정권에 의해서 몰수된 기업과 토지의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소유자들의 반환 소송이 수백만 건에 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재판을 하고 반환을 하려면 수년의 이제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기업을 매각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즉, 소유 관계가 불명확한 기업을 매각한다든지 혹은 외부의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어렵게 되면서 동독 기업은 경쟁력도 약하고 지속적으로 경영 적자를 보게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유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동독의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헐값으로 동독 기업을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서독 정부가 신속하게 사유화를 했더라면 이러한 과도한 통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의 동독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그런 통일조약에서의 약속, 그 이외에 서독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동독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제1차 연대 협약입니다. 동독 주정부와 독일의 연방정부와 서독 주정부가 함께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매년 206억 마르크를 지원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는 이제 재원을 더 이상 빚을 내어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통일세를 신설했고요. 통일세율은 기존의 개인소득세 그리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 7.5%를 부과를 해서 이 금액을 통일세 명목으로 동독에게 지원을 했고요. 통일세만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했습니다. 기존의 14%에서 1% 올려서 15%로 올리고 그 차액을 동독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통일조약에 의해서 5년간 지원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10년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을 해서 다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추가로 동독에게 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2차 연대 협약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560억 유로를 지원을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234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서 사실상 통일세는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계속적으로 동독을 이제 지원해야 되니까 통일세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통일세가 소멸된 것은 20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후 30년 만에 통일세가 소멸되었고 이제 더 이상 통일 비용은 들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통일 비용의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 비용인데요. 하나는 소멸성 비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성 비용입니다. 소멸성 비용은 그 동독 정부가 짊어졌던 대외 채무, 왜냐하면 서독은 동독 정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동독 정부가 가졌던 대외 채무를 서독이 대신 갚아줬고요. 또 동독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경영 채무도 통일 비용으로 갚아줬습니다. 또한 동독 정권의 그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몰수 재산에 대한 보상도 이 통일 비용으로 갚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동독 주민들의 사회보장 비용, 즉 연금이라든지 실업급여 뭐 이런 비용들을 다 통일 비용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소멸성 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투자성 비용으로는 뭐 생산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설비, 노동 환경, 그리고 동독 지역의 그 사회 인프라 건설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은 투자성 비용인데요. 이 모든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보장 복지 비용입니다. 전체 통일 비용의 40%라고 보면 서독에서 동독을 위해서 지원한 재원 중에 40%는 사실상 동독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위한 이전 소득 비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도한 통일 비용,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통일 비용은 정권 교체를 가져왔는데요. 1998년 총선에서 당시 통일총리라고 불렸던 독일 보수 기민당의 코얼 총리가 패배를 하고 3인당의 슈레더 총리가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총선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동서독 주민이 모두 다 불만이었다. 서독 주민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통일 비용이 불만이었고, 또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이 적자를 보게 되고, 또 국가의 총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경제가 침체 상태에 들어간 거죠. 또 동독 주민들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독은 서독보다 뒤진 그런 생활 수준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체제전환기에 동독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실업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독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거의 20%에 달했고요. 또 굳이 실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적인 노동 인구에서 제외된 퇴직한 공무원들 수까지 합하면 많은 동독의 주민들이 일자리 없이 어려운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